냉동실에 넣었으니까 괜찮겠지? 이 한마디가 한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68세 장모 씨 가족이 1년 전에 얼려둔 국수를 꺼내 끓여 먹고 그날 밤 구토와 폭통에 시달리다 모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가족 전원이 세상을 떠났죠. 냉동실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음식이 그대로 독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잖아. 오래 둬도 괜찮겠지. 하지만 냉동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재워두는 것일 뿐입니다. 이걸 모른 채 보관하면 음식이 서서히 독소로 바뀌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의 식습관과 건강을 진료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준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바꾸지 않아도 당신의 몸이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식후에 갑자기 피곤하거나 메스꺼운 증상이 사라지며 위험간 수치 체중까지 눈에 띄게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모르고 먹었던 냉동 독소를 없애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냉동하면 안전하다는 착각 뒤에 숨어있는 냉동의 함정,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장모 씨 가족이 먹었던 건 1년 전에 삶아 얼려둔 국수 한 봉지였습니다. 냉동실에 넣었으니 괜찮겠지. 심지어 다시 끓여 먹었으니 더 안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시간이 멈춘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 아주 느리게 썩어간 음식이었습니다. 냉동실 안에서도 세균은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잠든 상태로 있을 뿐이죠. 문제는 냉동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내부 온도가 12도만 올라가도 이 잠들어 있던 세균들이 깨어나 잠시 활동하며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문이 닫히면 얼어붙은 채 그 독소를 그대로 간직합니다. 이 과정을 몇 달, 몇 년 반복하면 음식은 더 이상 보관된 식재료가 아니라 독소를 품은 덩어리가 됩니다. 서울대 식품공학연구소의 실험에서도 한 번이라도 온도 변화가 있었던 냉동식품에서 보툴리눔균과 리스테리아균의 독소가 검출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두 균은 냉동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끓이거나 데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국수나 만두, 튀김류처럼 기름과 탄수화물이 함께 있는 음식일수록 독소가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죠. 얼려뒀던 음식을 꺼내 먹을 땐 냉동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 대신 얼마나 오래됐지? 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보관기간이 3개월을 넘어간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 한 봉지를 먹고 병원비를 쓰는 것보다 지금 버리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요. 경기도 화성에 사는 72세 김정순 씨는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냉동실이 꽉 차서 문이 안 닫혀요. 3년 전에 만들어둔 만두도 아직 있는데 냉동이라 괜찮겠죠? 김 씨의 건강검진 결과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고 원인 중 하나가 오래된 냉동식품 섭취였습니다. 이후 냉동실을 비우고 3개월 이상 된 음식은 모두 버리셨죠. 2달 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식은 얼리면 멈추는 게 아니라 느리게 변질되는 생명체입니다. 오늘 냉동실 문을 열 때 당신의 가족을 지킬 첫 번째 점검은 이건 언제 얼렸지? 라는 질문 하나입니다. 냉동실의 또 다른 함정은 기름의 변질입니다. 기름이 섞인 음식은 얼려둔 순간부터 산패, 즉 천천히 썩기 시작합니다. 기름은 냉동 온도에서도 공기와 닿으면 서서히 부패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65세 이은주 씨는 명절마다 전을 부쳐 냉동실에 가득 넣어둡니다. 기름에 튀겼으니 오래 가겠지. 하지만 6개월 뒤 꺼내 먹은 전은 비릿했고 그날 밤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지방간 초기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산화된 기름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킨다며 냉동식품은 신선도가 아니라 산소 노출 시간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의 연구에서도 기름 속 지방산은 영하 18도에서도 산화가 진행되며 이때 생기는 알데하이드 독소는 끓이거나 데워도 사라지지 않고 혈관과 간, 신경세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즉, 냄새가 나지 않아도 이미 독소는 만들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실 문을 자주 여닫는 집일수록 위험합니다. 한번 꺼냈다 다시 얼린 음식은 공기가 새로 들어가 산패 속도가 몇 배나 빨라집니다.
이럴 때는 밀폐보다 소량 보관이 정답입니다. 기름에 조리한 음식은 냉장에 23일만 두고 드시고 냉동할 땐 완전히 식힌 뒤 공기를 최대한 빼서 소분하세요. 그리고 냉동실 속 기름 얼룩이 끈적하게 변했다면 그건 이미 산화부산물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냉동실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창고이기도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독소 공장으로 변합니다. 오늘 밤 냉동실 문을 열 때 그 기름 냄새가 평소보다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버려야 할 때입니다. 냉동실보다 더 자주 여닫는 곳 바로 냉장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냉장고에 넣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가족의 건강을 해칩니다. 냉장실 속은 차가워 보여도 실제로는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활발히 번식하는 공간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70세 김영자 씨는 남은 반찬은 꼭 냉장고에 넣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치찌개를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고 입안이 텁텁해졌죠. 검사 결과 간 수치와 면역 수치가 상승, 원인은 오래 둔 묵은 반찬과 눅눅해진 버섯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이 자라 있었던 겁니다.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끓여도 데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기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 간세포를 공격하고 시간이 지나면 만성 피로와 면역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의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냉장실 내부 습도는 문을 여닫을 때마다 80%를 넘습니다. 이 습기가 식재료에 맺히면 특히 버섯, 고춧가루, 견과류처럼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에서 독소가 빠르게 번집니다. 냉장실을 안전하게 쓰려면 차갑게 보관한다보다 습기를 막는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완전히 식힌 뒤 밀폐 용기에 담고 비닐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반찬은 3일, 조리된 음식은 5일을 넘기지 마세요. 냉장은 보관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눅눅한 버섯이나 물기 맺힌 반찬통이 보인다면 그건 이미 곰팡이가 시작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제 냉장실에서 가장 흔한 착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름과 마요네즈 보관입니다.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 안쪽에 넣어야지.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하지만 그 습관이 오히려 음식의 성분을 망가뜨립니다. 수원에 사는 62세 이선희 씨는 비싼 올리브오일을 사서 아끼며 쓰는 분입니다. 냉장고에 넣어야 오래가요. 하지만 며칠 후 꺼내보니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고 속이 더부룩하고 입안이 텁텁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담낭염을 진단받았죠. 전문가들은 원인을 결로에서 찾습니다. 냉장고에 넣은 올리브오일 병은 꺼낼 때마다 온도 차로 병 안쪽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 미세한 수분이 기름에 섞이는 순간 산패가 시작됩니다. 즉, 신선하게 먹으려던 행동이 오히려 기름을 빨리 썩게 만드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에서도 기름류는 냉장보다 실온의 어두운 곳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명병에 든 오일은 햇빛만 받아도 산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 참기름은 빗절 공기를 피한 서늘한 곳이 정답입니다. 반면 들기름은 예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열과 공기에 특히 약하죠. 뚜껑을 열면 산패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불투명한 짙은 색병을 선택해야 냉장고 안에서도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도 깊숙이 넣으면 기름과 노른자가 분리돼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마요네즈는 냉장고 문쪽 선반, 온도가 덜 차가운 위치에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기름과 마요네즈 둘 다 차갑게보다 온도 변화 없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지금 냉장고 속 굳은 오일병이나 물이 낀 마요네즈가 보인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름 중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같은 기름인데 왜 들기름만 냉장해야 할까요? 비밀은 오메가3 지방산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좋은 지방이지만 빛과 열, 공기에 아주 약합니다. 즉, 건강에 좋은 만큼 빨리 상하는 기름이죠. 부산에 사는 67세 박성자 씨는 직접 짠 들기름을 싱크대 옆에 두고 쓰셨습니다. 햇빛은 안 드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향이 달라지고 맛이 쓴맛으로 변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름 속 산가가 높아져 이미 산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산패된 기름은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간 기능 저하를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의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개봉 후 상온에 둔 들기름은 2주 만에 산패가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단, 투명한 병이 아닌 짙은 갈색 불투명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햇빛이 한 줄기라도 닿으면 냉장고 안에서도 산패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또 뚜껑을 열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므로 한 병을 오래 쓰지 말고 소용량으로 나눠 담아 2달 이내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면 올리브유나 참기름은 냉장보다 실온의 어두운 찬장에 두는 게 좋습니다. 즉, 기름마다 최적의 온도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을 잘못 보관하면 몸에 좋은 지방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냉장고 속 굳은 오일, 색이 짙어진 들기름이 보인다면 그건 이미 변질된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 때 그 기름 냄새가 평소보다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냉장고 속에서 가장 무서운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안에서는 조용히 독이 자라는 곳, 바로 견과류와 고춧가루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9세 최정자 씨는 매일 건강을 위해 하루 한 줌씩 아몬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서 아몬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죠. 좀 눅눅하네 하고 그냥 드셨지만 한 달 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원인은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이었습니다.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간세포를 손상시켜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지방이 많은 식품은 공기와 열, 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하고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문제는 냉장고 속도 완벽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냉장실은 생각보다 습도가 높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오며 온도 변화로 물방울이 생기고 이 습기가 곰팡이의 씨앗이 됩니다. 고춧가루를 냉장 보관하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가루가 습기를 빨아들이면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독소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은 가열해도 90% 이상 남아있으며 끓이거나 볶아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즉, 조리한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견과류와 고춧가루는 냉장보다 냉동 보관이 정답입니다. 습기와 공기를 완전히 차단한 뒤 소량씩 나눠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곰팡이 성장이 차단되고 최대 6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냉장고에 두는 순간 안심하지 마세요. 그 차가운 온도 속에서조차 곰팡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납니다. 지금 냉장실 안에 고춧가루 봉지 조용히 눅눅해지고 있다면 그건 경고입니다. 냉장은 안전이 아니라 방심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또 하나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중금속이 스며드는 음식, 바로 개봉된 통조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김진호 씨는 혼자 사는 날이 많아 참치캔이나 옥수수캔을 자주 드셨습니다. 먹고 남은 건 아까우니까 하고 뚜껑만 덮은 채 냉장고에 넣어두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입안이 금속 맛이 나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중 주석 농도가 정상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냉장고 속 개봉된 통조림이었습니다. 통조림은 원래 밀폐된 상태에서 멸균 처리돼 안전합니다. 하지만 한번 개봉되는 순간 공기 속 산소가 캔 내부의 금속과 반응하면서 주석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 성분이 음식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이 반응이 느려질 뿐 멈추지는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 따르면 개봉된 참치캔을 냉장 온도에서 24시간 보관했을 때 주석 용출량이 최대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산성 성분이 있는 과일 통조림이나 토마토 캔은 용출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고됐습니다. 문제는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증상이 생기진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하면 신경 손상, 간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통조림을 열었다면 남은 내용물은 즉시 유리나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캔째로 냉장고에 넣는 순간 안쪽의 절단면에서 금속 이온이 빠르게 녹아듭니다. 심지어 단 하루만 지나도 용출이 시작됩니다. 또 통조림 음식은 원래 멸균 상태로 포장되기 때문에 한번 공기에 닿으면 오히려 다른 음식보다 빨리 상합니다. 따라서 옮겨 담은 뒤엔 하루 이틀 안에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반쯤 남은 참치캔이나 과일통 조림이 있다면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금속 독소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귀찮더라도 오늘은 그걸 꼭 다른 그릇으로 옮겨주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간과 신장을 지키는 확실한 예방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버섯, 고구마, 기름, 마요네즈, 통조림. 우린 그동안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제 아셨을 겁니다. 냉장고는 보관함이 아니라 관리함이라는 걸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6세 장영순 씨도 그랬습니다. 버섯은 냉장실에, 기름은 안쪽 선반에, 들기름은 싱크대 옆에. 그게 평생 해오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해서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이 많으신가요? 장 씨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냉동실엔 1년 넘은 전과 만두, 냉장실엔 색이 짙어진 들기름과 눅눅한 반찬이 가득했죠. 그날 이후 장 씨는 냉장고를 싹 비우고 남은 음식에는 날짜를 붙였습니다. 냉동식품은 3개월, 반찬은 3일, 조리된 음식은 5일. 그 단순한 습관 하나로 2달 뒤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냉장고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잠시 재우는 것, 냉장은 음식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시간 관리가 전부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내부 온도는 평균 3도 이상 오르고 습도는 80%를 넘어갑니다. 즉, 냉장고는 차가운 듯하지만 항상 젖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습기 속에서 음식은 천천히 썩어가죠. 그래서 냉장고를 보약 창고로 바꾸려면 거창할 게 없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식힌 뒤 보관하고 소량으로 나누어 담고 유통기한이 아닌 보관 날짜를 적어두는 것. 그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언제 넣었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냉장고를 독이 아닌 약으로 바꿀 겁니다. 우린 냉장고를 믿어왔습니다. 음식을 오래 두면 상할까봐,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게 먹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왔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아실 겁니다. 냉장고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시간은 흘러가고 세균과 독소는 천천히 자라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냉장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말처럼 냉장고는 단순히 차갑게 보관하는 기계가 아니라 온도, 습도, 시간이 함께 움직이는 작은 생태계입니다. 조금만 관리 방법을 바꿔도 그 생태계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오래된 음식은 정리하고 냉장실에 눅눅한 반찬은 비우세요. 냉장고 안을 깨끗이 비우는 건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독소를 줄이는 일입니다. 이제 냉장고를 톡상자가 아닌 보약 창고로 바꾸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의 온도, 습기, 그리고 시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하루 세 끼를 지키는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냉장고를 정리하는 건 내 몸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